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지인분께서 항문 가려움증의 원인이 뭔지를 좀 물어보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항문 가려움증의 원인들과 그 간단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의외로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항문 가려움증을 경험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첫 번째 항문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치질이 있는 경우인데요. 치질이 있어서 이렇게 치액이 튀어나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항문이 되게 가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질 연고의 효능을 보면 항문 가려움증이 그 효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치질이 있으시면서 항문이 가려우신 분은 그런 치질 연고를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치액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먹는 치질약도 같이 병행을 하셔서 치질을 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충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요충은 아이들에게 많이 있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흔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충제는 저는 자주 먹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항문 가려움증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충제 복용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요충은 주로 장에서 서식을 하는데 항문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알을 많이 까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항문이 가렵다고 해서 이렇게 항문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실지렁이 같은 작은 그런 요충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확인하기 힘들고, 일단은 항문 가려움증이 있고 특히 그게 밤에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구충제 복용을 그 3주 간격으로 3번 정도 복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충을 박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충제는 뭐 요충과 상관없이도 자주 먹어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복용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건선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인데요. 다른 이렇게 피부에도 뭐 건선이나 습진이 생길 수 있듯이 항문에도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선이나 습진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 너무 장기간 바르시면 안 되니까 단기간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그 항문 진균증, 곰팡이 질환이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발에 제일 많이 생기죠. 무좀 형태로 많이 생기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사타구니 습진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항문 쪽에도 여름에 땀이 많이 차고 이럴 때는 항문 진균증도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항문 진균증 때문에도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 곰팡이 질환에 쓰는 그런 연고, 무좀에 쓰는 그런 연고하고 같은 연고인데요. 그런 연고를 발라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항문 진균증으로 인한 가려움증도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요. 그 항진균제를 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설사나 변비 등에 의해서 이렇게 항문이 그런 변에 의해서 자꾸 자극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을 닦을 때도 아주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자꾸 그런 거에 의해서 자극이 됐으면 좀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항문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이렇게 깨끗이 말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인가요? 예, 여섯 번째는 너무 청결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막 항문까지 막 비누로 자주 씻어주신다거나 이런 분들, 사실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피부를 감싸고 있는 그런 지방층 이런 것이 좀 소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를 그게 보호해서 이렇게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소실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해지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비누나 샤워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말려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인들과 이제 치료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 몸에 간열이나 대장열이 많이 있는 분들이 그게 이렇게 항문 쪽으로, 생식기 쪽으로 많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항문 쪽이 가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굉장히 그런 항문 가려움증이 안 낫는 분에게 간열을 꺼주는 간장약하고 그 대장열을 꺼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유산균제가 같이 섞여 있는 그 제품을 이렇게 써드려서 그 항문 가려움증을 낫게 해드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장기의 열 때문에도
그게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항문 가려움증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누를 사용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잘 말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꽉 끼는 속옷을 입어서 이렇게 통풍이 되지 않게 하고 땀이 차게 하는 거를 좀 피해 주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래서 좀 헐렁한 속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극적인 음식들, 너무 맵고 짜고 그다음에 뭐 카페인이 많은 이런 음식, 이런 음료 같은 걸 많이 먹어도 그런 거에 의해서도 항문이 가려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금 항문 가려움증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방법들을 병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항문 가려움증의 원인과 간단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